네,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4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5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3 곱하기 5가 되죠. 3 곱하기 5가 되고 40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8, 5, 40이니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75의 경우는 이게 3 곱하기 25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5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12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40의 3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은 이미 소인수분을 했었죠. 2의 세제곱 곱하기 5였는데 여기에 3을 곱해주면 12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대 공약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지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소인수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는 여기 2개만 있고 3은 이렇게 이제 3개 다 있지만 여기 40에는 인수가 3이 소인수가 없죠. 다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제 5에 대한 건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최대 공약수는 바로 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를 찾아와 주면 되겠죠. 또 최대 공약수는 5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들어있는 인수들을 다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2에 세제곱이 들어있고요. 여기 이제 3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5에 제곱이 들어있죠. 이렇게 인수들을 다 제곱을 가장 큰 인수를 모두 다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에는 2는 세제곱이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들어있죠. 3은 들어있고 다음으로 5의 인수는 소인수 5에서는 5의 제곱이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8이죠. 그리고 3 곱하기 25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8 곱하기 3 곱하기 25가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120이었으니까요. 이거는 120 곱하기 5를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00이 돼야겠죠. 600. 답은 600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탱크에 18,000리터의 기름이 들어있는 그리고 처음에 이 중에서 10의 7, 10분의 7을 빼내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탱크에 여기 들어있는 양이 18,000리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를 밖으로 이렇게 이제 빼내는 거죠. 근데 빼낸 양은 얼마냐면 18,000 중에서 10분의 7을 빼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양은 10분의 3만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남은 양은 우리가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하지 않아도 남은 양은 18,000 중에서 10분의 3이 되겠다. 자, 나머지의 5분의 1을 또 빼냅니다. 그죠? 이 중에서 그럼 이걸 계산하고 빼도 되고요.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0이 하나씩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1800 곱하기 3을 하면 5400이 됩니다. 5400리터가 남은 양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다시 5분의 1을 빼내라. 그러면 5분의 3이 남은 거죠. 그래서 5400 곱하기 5분의 3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산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18,000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10분의 7을 빼낸 거죠. 이게 나머지입니다. 이 나머지에 다시
1 마이너스 5분의 2, 즉 5분의 3이 남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면 이 값이 또 이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산기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네, 이번에는 비율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죠. 예. 자, 어떤 나무의 길이의 12.5%가 90cm이다. 이 나무 전체의 길이는 얼마인가? 자, 1%는 이 90cm에 나누기 12.5가 되겠죠. 요걸 가지고 다시 이제 이 값에 곱하기 100을 하면 100%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2.5분의 90 곱하기 100cm가 이 나무 전체의 길이가 됩니다. 또는 여기 주어져 있는 말을 수식으로 직접 만들어도 돼요. 어떤 나무 길이, 이걸 우리가 이제 L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L에 12.5%라는 건 100 중에서 12.5의 비율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이 값이 바로 90cm가 됐어요. 따라서 양변에 이 값에 역수를 곱해서 L을 남겨주면 L은 90 곱하기 12.5분의 100이 돼서 동일한 길이의 L 값을, 즉 나무의 길이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과제 1.4번 문제네요. 예, 길이가 1.5m인 금속 막대에 열이 가해져서 길이가 45mm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증가한 길이의 백분율을 계산하라. 이제 이 값의 비율을 계산하는데요. 비율은 전체가 1.5m가 되고 1.5m는 여기 1000을 곱하면 이렇게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00mm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단위를 같이 동일하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45, 이 중에서 45mm가 돼요. 그럼 요거에 이제 비율을 구하는 거죠. 백분율을 구할 때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500분의 45 곱하기 100인데, 이렇게 0 2개는 약분이 되니까 15분의 45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 보시고 다음 문제 가보죠. 네, 과제 1-5번인데요. 사람이 집을 구입해서 3년 후에 3억 1200만 원에 팔아서 20%의 이익을 남겼다. 이 사람이 최초에 구입한 비용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럼 본래값, 최초 구입한 비용은 이런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넣어보면 100 더하기 20% 변한 거잖아요. 120. 새로운 값이 3억 1200. 그래서 31200 뭐 이런 식으로 써줄까요? 31200 만원. 그렇죠? 3억 12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 이제 본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여기 진술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 진술을 그대로 또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본래 값이 얼마 있었는데, 이 새로운 이 값은, 그죠? 3억 1200만 원은 본래 값, 그죠? 우리가 어떤 본래 값을 우리가 x 값이라고 할까요? x가 있었고, 여기에 20%의 값을 더 많이 받은 값이 되는 거죠. 20%는 100분의 20이 돼요. x의 100분의 2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x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1 더하기 100분의 20 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100을 곱해서 100 더하기 20 곱하기 100분의 x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다시 보면 요거를 x에 대해서 쓰게 되면 x는 100 더하기
20 분의 100 곱하기 3, 1, 2, 0, 0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우리가 요 결과식을 알고 있다면 이걸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공식을 우리가 매번 기억하고 외우기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면 금방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하는 진수를 식으로 만들어서 결과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를 또 이제 간단히 계산할 때는 분모가 120이죠. 여기 보시면 120분의 3, 1, 2, 0, 0 곱하기 100이에요. 예. 그러면 0 하나씩 이렇게 약분을 시켜주고 계산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이 되겠죠. 물론 계산기가 있으면 곧바로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제 2주차 그 문제 6.3절 정비례에 있는 문제 15번 것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ohm의 법칙은 고정된 저항을 흐르는 전류가 인가 전압에 정비례하는 것을 말한다. 저항에 90mV가 인가될 때 흐르는 전류는 3A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전압이 여기서 보시면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ohm의 법칙인데요. 그러면 전압이 90mV일 때 흐르는 전류가 3이었어요. 90mA 암페어일 때 볼트네요. 90mV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가 3이 됩니다. 이거를 치시고 90mV일 때 흐르는 전류 이걸 우리가 전압을 대문자 V라고 한번 표시해보고 전류를 I라고 표시해보면 I가 3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mV당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양변을 이걸 이제 9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럼 여기도 9로 이렇게 나눠주면 10mV당 흐르는 전류는 3분의 1A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60mV일 때는 여기에 다시 이제 6을 곱해주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60mV에 대해서는 볼트일 때는 전류가 6을 곱해준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6이 돼서 2A가 흐르게 됩니다. 2A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럼 전류가 4.2A일 때 흐르는 전압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전압이 얼마일 때 전류가 알았다면 전류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전류가 3A일 때 전압이 여기 이제 I라고 합시다. 전압 V는 90mV였잖아요.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전류가 1A일 때 흐르는 전압은 양변을 3으로 나눠서 30mV가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4.2 이걸 이제 4.2배를 해주면 4.2A일 때 흐르는 전류가 흐를 때 가해지는 전압은 30 곱하기 4.2mV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압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6mV가 되겠네요. 그렇죠? 126mV 이렇게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네, 동일한 문제네요. 전압이 60mV일 때 23, 이건 마이크로 암페어가 됩니다. 전류가 흐른다. 5V일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은 단위만 좀 유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제 60mV라고 하는 건, 이거는 0.6 밀리라고 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볼트 이렇게 좀 써주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볼트를 미리볼트로 바꾸는 것도 괜찮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세제곱 나오면 이게 0.06 볼트예요. 그러면 괜히 소수점이 나오면 뭔가 복잡한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볼트를 미리볼트로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60mV일 때 전류가 24 마이크로 암페어였어요. 이때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마이크로 단위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V가 흐를 때 5V는 5000 밀리볼트예요. 아시겠죠? 1000이 1000분의 1이 밀리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삭제가 돼서 5V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5000 밀리볼트일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I를 구해보자. 그러면 10mV일 때 10mV당 흐르는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요거를 이제 6으로 나눠주면 10mV당 흐르는 전류는 요걸 이제 6으로 이렇게 나누면 4가 되겠죠. 4 마이크로 암페어가 됩니다. 이걸 5000으로 이렇게 올려주려면 곱하기 5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500. 그럼 전류도 곱하기 500을 해주면 그 결과가 2000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5V일 때 흐르는 전류는 2000 마이크로 암페어. 그런데 2000 마이크로 암페어는 2000은 2의 세제곱이죠. 이걸 다시 쓰면 2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암페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암페어, 즉 2 밀리암페어,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밀리라는 단위가 나왔으니까 전류에도 한번 적용해 보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2000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양은 이렇게 이제 구해 봤었죠. 그러면 전류가 10mA일 때 전압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mA, 그죠? 여기 2mA잖아요. 그래서 5V일 때 2mA가 흐르는 걸 이제 알아낸 거죠. A의 결과가 5V일 때 2mA가 흘렀잖아요. 그러면 10mA가 흐르도록 하려면 여기 5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mA 전류가 흘러요. 그럼 전압에도 5배를 곱하면 25V가 걸리면 그때는 10mA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 답은 25V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과제 A도 2-1도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때 하나하나씩 합을 구했는데 제가 6x라고 답을 잘못 얘기했네요. 4 더하기 3x 먼저 하면 이게 7x가 되겠고, 이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x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해보시고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맨 마지막 2주차 맨 마지막에 문제 7번을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풀었었어요. 다 이제 괄호 안에 다 내용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인수를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x 제곱하고 마이너스 3x 제곱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2x 제곱이 나온 거고요. 마이너스 3xy하고 4xy를 계산해서 xy가 나온 거고, 여기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전개해 준 거죠.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두 개 곱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분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xy로 정리를 해준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주차까지 수업 시간에 잠깐 거론했던 이 과제나 또는 풀지 않았던 문제를 건드려 봤습니다. 간단한 영상이었지만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